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고요. 오늘 큰 일교차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1도로 출발해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비가 내려준 덕분에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좋음 수준 예상돼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약간 떨어져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하늘은 당분간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졸음운전 등 해마다 봄이면 주의해야 할 교통안전 이슈들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1인 가구를 위한 요리교실이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원주 미로주방에서 진행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담아봤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소외계층 가구를 방문해 세탁을 지원하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끝으로 전해드리죠. 4월 2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스마트 복지와 안전서비스 개선 사업 공모에 영월군 복지사업 2개가 선정돼 각각 2천만 원씩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선정 사업은 스마트 희망빛과 온 동네 샅샅이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입니다. 두 사업은 고령 1인 가구 전력 사용량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급 상황에 대응하고 집배원들이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5에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기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교실을 운영합니다. 상반기에 운영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교실은 평창 남부권인 평창읍, 미탄면, 박림면, 대화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5월부터 진행합니다. 교육은 사업 담당자가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유아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스티커북과 식품 모형을 이용한 체험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가 도내 5개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를 정했습니다. 의료원별로는 삼척의료원이 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영월 11억 5천만 원, 원주 9억 5천만 원입니다. 또 속초의료원과 강릉의료원이 각각 9억 원과 8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공공의료사업 추진과 경영 개선 노력 등을 감안해 출연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졸음운전 등 주의해야 할 교통안전 이슈들이 여럿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정미숙 차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봄철 교통안전 관련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먼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졸음운전이겠죠. 최근 3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 3년간 발생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총 5,688건, 약 6천 건 가까이 발생을 했고요. 예. 이 사고로 152명이 사망하고 1,82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루 평균 약 5.2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 이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졸음운전이 특히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졸음운전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낮 12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점심 식사 하시면 그 소화할 때 그 소화하는 현상에 굉장히 많은 몸에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뇌로 가는 혈류, 그러니까 피의 양이 줄어들어서 쉽게 졸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모두들 잘 아시는 일명 식곤증이라고 하죠. 네. 이 식곤증은 이 계절이 바뀌어서 일교차가 클 때도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같은 일교차 큰 봄철에 점심 식사 후에 졸음운전이 많아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이 시간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졸음운전 위험한 이유는 반응 시간이 지연되고 또 판단력이 저하된다고 해서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네. 특히 시각 문제가 나타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졸리게 되면 가장 먼저 눈이 감겨 우리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눈이 뜨고 있다고 해도 머릿속으로는 상황이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멍하게 그 느낌으로 운전하게 되고 실제 음주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위험할 정도의 운전이라고 전문가분들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교차 큰 요즘 그래서 이렇게 식곤증이 심하구나 생각이 들고 가끔 운전할 때 멍해지면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서 멈추곤 했는데요. 이제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잘 감이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주신다면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그 졸음운전으로 잠시 눈을 감았다고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약 3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러면 시속 60km로 주행 중인 차량은 약 50m,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 차량은 약 83m를 운전자의 아무런 통제 없이 그대로 주행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의 50m에서 100m 사이를 내가 아무런 조작과 반응 없이 운전하고 다닌다.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예.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골목길이라고 하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다면 굉장히 안 그래도 위험한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렇다면 1, 2m 사이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졸음운전으로 깜빡 1초만이라도 눈을 감는다. 그러면 눈앞에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의 위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예로 들어주시니까 더 아찔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할 테고요. 우리가 운전 중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혈류의 문제도 있고요. 뇌에 얼마나 산소가 잘 들어가는지가 졸음운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운전하실 때에는 차량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짙어지면 또 졸음이 강하게 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전 중에 3, 40분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그 미세먼지다, 차량 내 공기의 순환을, 공기의 질을 좋게 한다라는 뜻에서 차량 공기 순환 장치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네. 이것은 사용하게 되면 바깥의 공기가 유입이 되지 않고 차량 안의 공기로만 운전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꺼서 바깥의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두 시간마다는 꼭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시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스트레칭 해주셔서 몸의 하반신에 집중됐던 혈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로 곳곳에 졸음쉼터가 잘 마련돼 있죠. 졸음이 올 때는 무작정 참지 마시고 졸음쉼터를 이용해 주시길 권해 주셨고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대부분의 도로는 이미 잘 관리를 해주고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포트홀 사고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이 포트홀이나 싱크홀 등 노면 이슈로 인한 사고 대비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 겨울철 혹한기에서 봄철 따뜻한 온도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네. 마찬가지 도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말로는 도로 파임 현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포트홀은요. 많은 분들은 장마철에 이 비 때문에 지면이 약해지면서 많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봄철에도 생기기 굉장히 쉽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로 꼽히는 싱크홀 사고도 이 집안이 겨울철에 얼었다가 같이 녹아지면서 갑작스럽게 좀 연약해진다고 하나요? 물렁물렁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자동차의 이동이 아무래도 봄철에 활동이 많아지면서 자극이 많이 주어지죠. 그러면서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파인도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방의 도로 상태를 잘 살펴주는 거는 기본이고 앞차량 움직임을 잘 살필 필요가 있죠. 만약 앞차량이 양옆으로 갑자기 흔들리거나 위아래로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했을 때는 또 주의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차량의 라디오 주파수를 재난방송에 맞춰서 듣지는 않으시더라도 평상시에는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네. 또 각자 휴대전화 요즘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휴대전화에 보면 긴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거를 이제 꺼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잘 활용하셔서 활성화시키셔가지고 자동으로 119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긴급 메시지가 보내지도록 하거나 사진, 음성 정보,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위치한 위치 정보가 자세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전 전에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포트홀 관련 뉴스가 여러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계절의 영향이 확실히 있는 거였네요. 그래서 봄철에 생기기 쉽다는 걸 새롭게 알았고요. 그럼 봄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미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런 작은 실천이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운전자들에게 당부사항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좀 쉽게 놓치는 부분인데요. 봄철 환절기 감기나 꽃가루 알러지 약 많이 복용하시는데 이런 비염이나 알러지 약은 졸음이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꼭 의사와 약사 상담 거쳐서 약 복용하시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안전에는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잘 알고 계신 거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환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휴식과 스트레칭 계속 잘 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비염약을 봄철이면 복용을 하는데 주의를 해야겠네요. 오늘 안전운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당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정미숙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인 착하다 쿡 프로그램이 매월 원주 미로예술시장에서 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혼자 살면서 삼시세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요? 네, 강원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1인 가구를 위한 요리교실 착하다 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요리를 하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 가구 시민들, 그리고 2인 가구더라도 남자인 시민이면 참가가 가능한데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원주 미로예술시장의 미로주방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미로주방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주방으로 원주 생협의 이현주 이사장과 또 식생활 강사들의 지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네. 복잡하고 어렵지 않은 쉽고 간편한 요리, 또 웬만하면 불을 쓰지 않는 요리들로 레시피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시간에 배운 요리를 익히고 또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는데요.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주희 사업팀장에게 프로그램 소개 들어봤습니다. 같이 따라 하시는 분은 또 따라 하시고 어려우면 그 요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 또 요리 식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도 들을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요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1인 가구와 이제 요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모이셔가지고 따로 같이 활동하셔도 되고 1인 가구 분들이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맺기가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리를 하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서로 모여서 함으로 인해서 서로 어려움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하면서 같이 사회적으로 그럼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이론 교육과 또 1인 가구를 위한 요리 실습이 진행되는데요. 첫 프로그램 시작은 다음 달인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지금은 참가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네. 시민들에게 건강한 의료와 복지 또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인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또 온라인 폼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또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강원의료사협에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회차당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익힌 건강한 식생활 레시피를 익히고 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끼리의 모임 활동도 지원이 됩니다. 혼자 사는 프로그램 참가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고 또 고립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달 첫 시간에는 고추장과 열무비빔밥 만들기를 시작으로 밥솥으로 만드는 카스테라, 양배추전, 감자 샐러드, 또 고구마 손 김치와 김치만두, 팥죽까지 매월 계절에 맞는 새롭고 건강한 요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주희 사업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명 이상이시더라도 남성분들이면 요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좀 내가 해보고 싶은데 계속 배달을 시켜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영리 기관이고 사회적 기업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웰다잉, 그리고 밝은 재택 의료센터도 하고 있고 가정간호센터도 하고 있고 제가 방문 요양센터도 하고 있거든요.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은 강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오세요. 그럼 준비된 요리 메뉴도 참 건강하고 간편한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 함께하면 좋을까요? 네, 식사 챙겨 먹기에 고민이 많으셨던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중에 요리가 익숙하지 않은 남자분들이라면 식생활 이론과 또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익힐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인혜 리포터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나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살아서 잘 챙겨 먹는데 혼자 살 때를 생각해보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선배님은 좀 잘 챙겨 드시나요? 네, 저도 부모님 덕에 잘 챙겨 먹고 있는데 혼자 살 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배고파도 참고요. 맞습니다.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혼자 먹기에 건강한 요리를 또 구상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다양한 레시피가 준비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더 알차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챙기고 싶은 분들은 원주 착하다 쿡 프로그램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앞두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소외계층 가구를 방문해서 세탁을 지원하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하늘사회복지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복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방문 세탁 지원 사업을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원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됐는지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 세탁기가 없는 집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는 세탁기가 없어서 세탁을 하지 못하는 가정도 여럿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았던 사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신체적인 제한이 있는 어르신들이 소규모 의류는 세탁할 수 있어도 무겁고 큰 빨래는 하지 못해서 청결하지 못한 상태의 이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좀 직접 마주한 후에 저희는 2020년부터 공동모금회와 삼성전자의 이동세탁 차량 지원을 받아서 세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쁜 마음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네. 올해는 4월부터 이동세탁 차량이 이웃들을 찾아가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지역을 찾아가게 되는지 올해 일정이 자세히 나왔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동세탁 차량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원주 지역 내를 다양하게 순회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관에서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등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정은 사전에 의뢰를 받아서 10가구 이상, 세탁물 20개 이상이 모이면 직접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복지관 내에서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직접 가져오는 빨래를 접수받아서 이동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세탁 차량이 상당히 고가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련된 일부 인력만이 작동을 시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한계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방문세탁 지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탁 차량은 이제 세탁기, 발전기, 건조대 등이 내장된 특수 차량이라서 일정한 숙련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네. 저희가 운영하는 이동세탁 서비스는 이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특히 차량 내부에는 건조기 대신에 세탁기 4대를 장착해서 좀 효율적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서비스 특성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우천시에는 진행이 어려운 점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동세탁 차량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자주 찾아가시려는 노력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방문 세탁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세탁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또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불 세탁과 같은 일상적인 일조차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사업은 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직접 지역을 순회하면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을 발굴하는 데도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세탁 서비스의 필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생 환경을 개선해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죠. 많은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건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 방문 세탁 지원 사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청해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지금과 같은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요. 이동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읍면리 이장님 등과 같이 지역사회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신 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동세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조 요청과 의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꾸준히 함께해 주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건조기까지 차량에 설치되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알아서 필요한 가정을 조사를 해서 방문을 해주시는 걸까요? 네. 직접 복지관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하셔가지고 저희가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뢰를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홍보가 잘 되어야겠습니다. 네, 복지사님 감기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인터뷰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하늘사회복지사였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